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쌤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린 특별수익에 대해서 한번 종합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법에서 말하는 특별수익은 크게 이제 증여와 유증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는 수증자나 수유자가 미래의 상속재산을 이제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즉 상속분의 성급으로 보고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분배하는 데에 고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특별수익이 인정이 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이제 이른바 법정 상속분액에서 공제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고요. 즉 남은 상속재산에서 증여를 받은 자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적은 재산을 분할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도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기초 재산에 시키게 돼서 증여 금액이 이제 클수록 유류분액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발생하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은 그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에 그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에서 이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많을수록 내가 분배받을 상속재산과 반환받을 유류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의 입증이 곧 상속소송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수익과 관련해서 이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유증보다는 이제 사전 증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특히 이제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느냐가 결국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그 판단 기준으로 망인의 생전 자산, 그리고 생활 수준, 그리고 가정의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를 하기도 하고요. 생전 증여가 미래의 상속분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좀 더 살펴보자면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즉 그 망인의 명의에서 이제 수증자 명의로 직접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가장 명확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은 증여인데 형식상 부동산 매매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가장매매 사안인데요. 이때는 이것이 가장매매라는 점을 그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망인이 이제 부동산을 그 자녀에게 사주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부동산 증여가 아니라 그 실질은 취득 자금의 증여, 즉 현금 증여일 뿐입니다. 부동산 증여냐 현금 증여냐를 구별하는 실익은 특별수익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냐 현금 증여냐에 따라서 특별수익 가액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그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도 특별수익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제3자에 대한 증여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간주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한 예외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와 달리 이제 유류분 청구 시에는 제3자에 대한 증여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이제 포함되는데 원칙적으로 사망하시기 1년 이내에 한 증여만 이제 포함이 되고 1년 이전에 한 그 제3자에 대한 증여라도 악의의 증여인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이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제3자 증여와 관련해서 이제 흔히 언급되는 것이 상속인이 아닌 그 상속인의 이제 배우자나 자녀, 망인 입장에서는 며느리, 사위 또는 뭐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도 제3자 증여로 보느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수익 법리라든지 악의의 증여 법리로 특별수익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특별수익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부동산 증여와 현금 증여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